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중고등생을 둔 엄마들을 위한 방송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자식을 케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식이 아닌 타인과 생활을 해야 되는, 뭐 결혼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명리학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제 딸과의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넌 너밖에 모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 걸 욕심내고 이러지는 않는데, 저는 제 일은 잘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쪽을 되게 못했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도 엄마가 왜 이렇게 너는 자식 욕심이 없냐, 왜 이렇게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냐. 글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건가, 제 스스로도 나는 좀 못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자식을 위한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직업을 바꾸면서 명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왜 엄마가 말씀하신 이렇게 자식을 케어를 못하는지 알게 됐어요. 제 일간이 금인데, 금들은, 왜냐, 금은 가을의 기운이고 목 기운을 극하는 기운이잖아요. 뭔가 잘하는 기운을 꺾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수 기운이고 수는 목을 또 키우는, 그래서 엄마랑 저랑은 다르고, 제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키워내는, 사랑으로 키워내는, 그게 목 기운이 또 인자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인자함과, 그게 부족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일은 잘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소위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저희 딸은 약간의 문제야. 네, 아주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학교를 가길 싫어하고, 네, 그리고 일찍부터 멋을 부렸고. 근데 저는 제 딸이니까, 요즘은 또 뭐 대학이 전부인 시대는 아니라 얘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겠지, 재주도 많은 아이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때를 좀 기다렸는데, 마침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운대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다고 애를 언제까지 그러냐, 계속해서 엄마가 옆에서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은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의 사주를 보고 아이를 이해하기 전에 저는 제 사주를 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어른이 먼저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내가 왜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를 못했는지, 제 일간에 대한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금으로 태어났다고 계속 나는 금이니까 당연히 못해,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제 마음을 많이, 아이의 옛날 같으면 하나 잘못했을 때 왜 그랬니 따져 이렇게 물은 반면에, 지금은 아주 큰 잘못이 아닌 한에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무마한다는 게 아니고, 잘못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일단은 엄마가 본인을 많이 믿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조금은 제가 유해져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아도, 굳이 심각할 상황이 아닌 거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아이를 혼내느니 그냥 제가 하고 말고, 아이가 언젠가는 이걸 보고 느끼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안 가도 엄마는 너를 믿고, 진짜 그걸 실천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올라왔죠. 네, 엄마가 봐주니까 진짜 학교를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변할 기미가 안 보였고. 그래서, 근데 어쩌겠어요. 저도 40년 넘게, 이제 50 가까이 살면서 제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이렇게 힘든데, 저 아이, 16살짜리 아이가 본인의 습, 그리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본인의 이 기운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반성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바뀌는 중이니 아이는 내가 바뀌면서 아이의 바뀌는 걸 좀 기다려보자,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경자년, 경금이 저희 딸에게는 관성이에요. 정관이에요. 정관이 좋다, 편관이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관성이 한번 성립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관은 좋은 관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관을 사주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본인이 습관화된 거를, 본인의 이제 관습,
또는 본인이 체화된 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일지에 끼고 계신, 관성을 일지에 끼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는 본인이 본인의 가치관을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정관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바른 습성을 갖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된 공간에, 잘못된 문화권에 놓여 있을 때는 이 정관이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는 본인의 가치관이 되는 거라, 본인 사주에 관을 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본인의 자녀분 관을 놓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공교육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점점 공교육에서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은 미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님과 그 다음에 뭐 또래 집단과 본인이 이제 뭐 어떤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체화하거나, 요즘은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관성을 성립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아이를 길러내는, 한 사람을 그 사회에서 제대로 길러내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본인의 잘잘못,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본인의 장단절크가 내가 본인부터 제대로 돼야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를 궁금해서 내 사주 궁금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 잘 가나, 이거보다 간단하게라도 오행의 특징을 공부를 하시면 본인 사주에서 내가 수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금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화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먼저 아시면 본인이 고치고, 그 노력이 아이들 눈에 우리 엄마가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나도 고쳐야겠구나, 어른들도 저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바꿔야겠구나, 이게 같이 돼요. 올해 경자년 우리 아이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젠가 본인의 이제 진로,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겠어 라고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아이가 어떤 그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정관이 이제 천간으로 들어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거에 대한 그게 생기니까 저는 이제 믿고 갔던 거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희한한 게, 사람이 제가 바뀌고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워주는, 그게 같이 맞물려 간다는 게 생각하면 가족의 인연이라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제가 바뀌면서 아이가 그런 걸 갖게 됐어요. 제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이가 과연 그 정관을,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성립했을까 싶은 거죠. 아무리 칭찬하고 너 이거 잘한다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인데 저는 아이가 멋부리고 꾸미도록 냅뒀어요. 왜냐면 그걸 잘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본인이 때가 왔을 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억지로 공부했지만 인성이 늦게 떠서 늦공부가 되면서 너무 열심히 하게 됐는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의 대운에는 멋부리고 꾸미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고 제가 책을 갖다 주고 그거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방송으로 공부하면서 하는 모습은 너무 기특해요. 근데 제가 아이의 이런 걸 모르고 너무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안 되니라는 기대만 잔뜩 갖고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거밖에 못해 하겠지만, 저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이다운 매력이나,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 다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진짜 보니까 아이가 크게 잘못하지 않은 한은 모르겠어요. 너무 제 자식이라서도 있고 의경합이 돼서도 있지만 너무 예쁘게 보기로 시작하니까 너무 예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왼수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가치관을 좀 바꿨어요. 저희 남편은 약간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게 큰일 나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줬죠. 지금 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종일 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랑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 학교를 안 가는 것
그거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를 자퇴시키고 검정고시를 볼 생각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학교 가기를 싫어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법을 바꾸고 뭐든지 아이 위주로.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남편도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자존감이 되게 낮은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본인의 안위와 건강이 최고고 크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바라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는구나를 얘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순간 행동이 바뀌면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 태생적으로 밑에 평관을 끼고 계신 분들이 자존감이 조금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낮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왜 저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본인 스스로는 자신감이 없을까? 그것도 사주 원국의 어떤 특징이었다까지 이해하게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저처럼 아이와의 관계 또는 인간과의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깊은 명리 공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오행의 특징이나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장단점을 아시면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게 곧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문학적인 측면, 인간을 알고 나를 아는 데는 명리만 한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